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오늘 두산 밥켓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두산그룹 사업 재편안 최초 공시는 올해 7월 11일이었죠. 7월 11일 날. 근데 약 석 달 뒤인 10월 21일에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로보틱스가 이사회를 열어서 사업 재편안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뭐 크게 변한 거는 없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그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 밥캣을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보내는데, 다만 옛날하고 달라진 것은 그 에너빌리티 주주들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을 이전보다도 좀 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흘 전에 10월 21일 날 그 두산의 그 이사회 수정 의결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투자 회사가 밥캣 지분 1%를 확보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밥캣 이사회에 4가지 요구 사안을 담은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이 얼라인 파트너스는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적극적인 그 주주 관여를 표방하는 그 투자회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주 행동주의 펀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라인 파트너스가 지금 밥캣에 대한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에 나선 상황에서 두산이 지금 사업 개편안 수정 의결을 했기 때문에 이 2가지 사안을 좀 묶어서 한 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자, 얼라인 파트너스는 이 밥캣의 가치가 얼마나 저평가됐다고 보는가 하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과연 얼라인은 그 밥캣의 적정 가치를 얼마나 보느냐, 그 다음으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얼라인이 밥캣 이사회에 보낸 주주 서한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주 서한 발송 시점은 10월 15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우리 얼라인은 지금 현재 밥캣 발행 주식 총수의 1%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분율 1%면 상법상으로 주주 제한이 가능하죠. 6개월 이상 보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자, 얼라인이 말하기를 밥캣은 뛰어난 재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밥캣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얼라인이 생각하기에 과연 어느 정도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그것도 주주서한에 다 담겨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4년 10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밥캣의 24년 예상 EV EBITDA 비율은 2.8배다.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EV EBITDA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EV EBITDA 배수라고 하는 게 높을수록 좋은데, 지금 밥캣은 2.8배라는 거죠. 그런데 2007년에 두산그룹이 밥캣을 인수했을 당시의 EV EBITDA는 11.4배였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에 밥캣 IPO를 할 때 EV EBITDA는 8.0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8배라고 하는 것은 2007년에 11배, 2016년에 8배, 이제 2.8배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2016년 IPO 할 때보다도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동종 기업인 이제 해외 기업들, 뭐 캐터필러라든지 디어 앤 컴퍼니, 또 그 구보타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24년 예상 EV EBITDA가 10배에서 16.6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캣하고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라인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밥캣 너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된 상태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얼라인의 분석에 따르면 이 밥캣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밥캣의 역사적인 밸류에이션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11배에서 8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8배까지 떨어졌으니까 역사적 밸류에이션도 매우 저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 해외 기업들하고 상대 비교를 해도 말도 안 될 정도로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 이게 얼라인의 분석이고요. 그러면 얼라인은
왜 이렇게 밥캣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느냐. 그 주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사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라는 거죠. 자, 밥캣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 결정을 또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우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동종 기업 대비 크게 미흡한 주주 환원. 이제 주주 환원이라고 하면 배당이나 뭐 자사주 매입을 말하는 거죠. 이게 디어 앤 컴퍼니나 뭐 구보타나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캐터필러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하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밥캣의 EV 에비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걸 온라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EV 에비타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길래 기업을 평가할 때 이 배수를 가지고 뭐 고평가됐다 또는 뭐 저평가됐다 뭐 적정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기업 그 가치 분석 뭐 리포트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신문 기사에서도 이제 가끔 언급이 되고 뭐 M&A 기사 같은 데서 많이 언급이 되죠. 이 EV 에비타에 대해서 굉장히 초간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그냥 직관적으로 아 이거구나, 아 대충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게 아주 초간단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기업 가치 하는 겁니다. EV 엔터프라이즈 밸류. 이건 뭐냐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의 가치입니다. 지금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영업이 이게 과연 얼마짜리냐? 지금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업의 가치가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냐? 이게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겁니다. 기업 가치. 자, 두 번째, 우리가 에비타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비타라고 하죠. 미국물 좀 짭짭 먹은 놈들은 이비타. 저처럼 한국에서 공부한 촌놈들은 에비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에비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에비타는 그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업활동을 통해서 뭐 제조기업이라면 제품을 생산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벌어들인 현금,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그 에비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어넣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 회사가 영업활동에서 얼마만큼의 현금을 벌어들이느냐 가장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에비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타를 구하는 산출하는 공식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해요. 자, 우리 회계상의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이익이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보면 딱 나와 있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상각비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상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찍혀있는 영업이익은 이 현금이 아니거든요. 현금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그냥 회계상의 영업이익을 좀 실제 그 현금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실제 현금하고 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상각비를 더해주면 되겠다. 왜? 이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으로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놈들은 비용으로서 숫자가 매우 큰데 현금이 지출된 게 아닌데도 비용으로 반영을 했으니 회계상의 영업이익에다가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으로 반영했던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이 숫자를 더해주면 회계상의 영업이익이 실제 현금상의 영업이익하고 비슷하게 되겠구나 이런 개념에서 에비타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EV 에비타 배수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 가치가 회사가 창출하는 영업현금 흐름의 몇 배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 10월 22일 날 LG전자가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그러니까 밸류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공시를 했는데 LG전자의 그 공시 자료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30년까지 보시는 것처럼 기업 가치 EV 에비타 나와 있죠. EV 에비타를 7배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LG 같은 기업도 EV 에비타라고 하는 지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기업 가치의 지표로서 이걸 7배까지 2030년까지는 끌어올리겠다 하는 게 LG전자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자, 회사가 사업을 할 때 자, 돈을 빌려오죠. 밖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차입을 해옵니다. 밖에서 차입을 해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주들의 돈을 받죠. 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의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입으로 돈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주주들의 돈을 받아서 회사의 영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회사에 뭐 기계 설비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공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자산을 마련해서 그걸 돌려 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입금과 어떤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영업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EV,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회사는 현금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차입금과 그 다음에 주주 지분의 가치, 이 주주 지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차입금과 어떤 시총이 만들어지고 왼쪽에서는 영업 가치, 엔터프라이즈 밸류, EV와 현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좌변과 우변의 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고 쉽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제 이 개념을 딱 머리에 넣고 이 표를 머리에 넣고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삼성전자의 2024년도 예상 EV EBITDA 배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뭘 알아야 됩니까? 우선은 시가총액. 자, 오른쪽 우변에 있는 거 시가총액. 자, 이 시가총액은 10월 22일 날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에비타를 알려고 하면 24년도 예상 EV 에비타 배수니까 24년도 예상 영업이익하고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돼요. 증권사 리포트 몇 개만 보면 평균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차입금, 그 다음에 현금, 이 숫자 예상치를 여러 개 증권사 리포트 및 삼성전자의 재무제표를 참고로 해서 다 뽑아낼 수 있는 숫자들이죠. 이 숫자들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오른쪽에 차입금, 시가총액, 왼쪽에 EV 현금이라고 그랬죠. 자, 10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시총은 345조입니다. 넣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2024년도 삼성전자의 예상 차입금은 17조다. 그 다음에 예상 현금 보니까 이제 110조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서 345조가 나오고 17조가 나왔고 왼쪽에서 110조가 나왔으니까 그 EV는 얼마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초등 산수를 실행한 결과 이 EV는 252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2024년도 기준의 EV 영업 가치는 이렇게 252조로 산출이 된 거죠. 그러면 EV 에비타 배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EV가 252조로 이 그림에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비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상의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면 되는데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24년도 영업이익 그리고 24년도 감가상각비를 더했더니 77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252조 나누기 77조를 하면 3.3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동종 기업들은 얼마나 될까요? 3.3 이거 무진장 낮은 거예요. 지금 얼라인이 밥캣을 공격하면서 2.8배, 24년도 예상 EV 에비타 2.8배다. 이거 너무너무 낮다. 그래서 캐터필러 같은 건설기계, 쿠보타, 또 디어 앤 컴퍼니 그런 데들도 10배에서 16배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만들고 AI 메모리 그거 하고 스마트폰 하고 IT 기기 하는데 이거 3.3배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애플 한번 볼까요? 자, 애플은 23년도 숫자로 한번 볼게요. 자, 똑같은 표입니다.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표에다가 애플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시총 4,800조 들어갑니다. 차입금 145조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현금 230조 들어가요. 그러면
자, 오른쪽 왼쪽 좌변 우변 숫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EV 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EV 구하니까 4,715조예요. 그러면 애플의 EV 에비타는 얼마냐? EV는 4,715조를 구했고 에비타는 얼마냐? 23년도에 애플의 영업이익하고 감가상각비를 구했더니 170조입니다. 그러면 4,715조 EV 나누기 에비타 170조 하면 28배예요. 애플은 EV 영업가치, 애플이 영위하고 있는 그 사업들의 가치를 회사가 1년 동안에 창출하는 영업현금 흐름의 28배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회사가 1년 동안 창출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3배 정도, 3.3배 정도의 영업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굉장히 지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주주 서한하고 참고 자료들, 밥캣에 대한 참고 자료들이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이런 표가 있거든요. 이 표가 문장 복잡해 보이지만, 자, 이렇게 회계연도 24년도 추정치를 이렇게 밥캣 추정치를 내놨습니다. 얼라인도 여러 가지 그 리포트라든지 뭐 캐피탈 IQ 같은 데서 발표한 자료 같은 걸 보고 이걸 만들었겠죠. 자,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넣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보고 갈게요. 자, 이것도 이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까지 봤던 표가 이 표잖아요. 이 표인데, 자, EV하고 현금을 더하니까 좌변에 있는 거, 우변에 시총하고 차입금이다. 여기서 요 현금을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 보겠습니다. 현금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넘기면 어떻게 되느냐? EV는 시총 더하기 차입금, 현금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빼기 현금 이렇게 되죠. 이 차입금 빼기 현금이 우리가 말하는 순차입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차입금이 100억이 있어. 그런데 현금이 80억이 있네. 그러면 순차입금은 20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EV는 시총에다가 회사의 순수한 차입금을 더한 거다. 그러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밥캣의 24년 예상 EV 에비타를 구하는데, 자, EV는 순차입금 더하기 시가총액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 그림이. 자,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단위는 100만 달러. 밥캣의 지금 시총은 29억 9,300만 달러입니다. 순차입금을 구해보니까 예상 순차입금 3억 3,200만 달러예요. 자, 이 순차입금이 왜 마이너스로 나옵니까? 차입금보다 현금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입금은 100억인데 현금이 120억이 있어. 그러면 순차입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 회사는 차입금보다 현금이 더 많네? 그러니까 순수한 차입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밥캣의 24년도 말 기준의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3억 3,200만 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EV가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하면 EV가 얼마가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26억 6,100만 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EV 26억 6,100만 불. 그다음에 24년도 에비타 예상되는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했더니 9억 5,100만 불. 자, 이거 나누니까 2.8배. 아까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야기했던 24년도 예상 EV 에비타가 2.8배가 나오는 겁니다. 문장 글로벌 동종기업 대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밥캣의 역사적 밸류에이션에서도 거의 지금 최하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얼라인이 제시한 표를 하나 보면 지금 쿠보타나 캐터필러, 뭐 어떤 디어 같은 경우는 뭐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죠. EV 에비타 밸류에이션 배수 그림입니다. 근데 밥캣은 이렇게 계속 추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24년도 예상으로는 2.8배. 그런데 글로벌 동종기업들은 평균치가 13.6배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밥캣이 만약에 글로벌 동종 기업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EV 에비타 배수를 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자, 밥캣의 동종 기업 평균 EV 에비타 13.6배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EV 여기에 13.6배를 이렇게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129억 3,400만 불이에요. 그 다음에 순차입금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24년도 말에 3억 3,200만 불이죠.
그러면 시총 구할 수 있죠. 숫자가 이렇게 될 때 13.6배를 적용했을 때 시총은 얼마가 나와야 되느냐? 시총은 얼마가 나와야지 되느냐? 하니까 132억 6,6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조입니다. 근데 밥켓의 현재 시총은 4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동종 기업의 EV/EBITDA를 적용을 시키면 밥켓의 시총은 18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30% 할인. 그래 뭐 하여튼 디어나 뭐 캐터필러나 뭐 쿠보타는 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뭐 밥켓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훨씬 더 어떤 경쟁력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30%를 할인하자, 디스카운트를 치자. 그래서 18조에서 30% 디스카운트를 쳐도 12.6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밥켓의 적정 시총은 얼마냐? 제가 이창환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밥켓의 적정 시총을 도대체 얼마로 생각하느냐? 지금 이제 좀 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밸류에이션에서는 역사적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밥켓이 IPO를 할 때 그때 한 8배 정도 됐고 2007년도에 두산그룹을 인수할 때 한 11배 정도 됐잖아요. 대충 그 언저리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9배에서 한 10배 정도 EV/EBITDA 배수로 그 정도는 밥켓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얼라인의 만약에 생각이라고 한다면, 물론 얼라인 쪽에서는 좀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더 많다고 하니까 그 회사 그쪽에서 생각하는 적정 시총은 나중에 뭐 따로 어떻게 주주들한테 뭐 그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밥켓의 시총에 대해서는 얼라인은 하여튼 8배에서 10배 정도 지금 대충 잠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총이 높게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눌려 있느냐? 자, 3년 평균 주주 환원율. 주주 환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아니면 배당으로 쓰는 금액을 합한 거죠.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쓰는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자, 글로벌 동종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65%의 주주 환원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밥켓은 평균 22%, 특히 2023년도에는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저평가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얼라인이 평가하기를 이사회의 독립성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사회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 10월 21일 날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안 수정 의결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자, 밥켓을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에서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변경하는 거. 자,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두산에서.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에너빌리티 주주에 대한 보상은 이전에 우리가 최초로 마련했던 안보다도 훨씬 더 개선해서 훨씬 더 좋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이거 비유입니다. 뭐 정확하게 이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 전에 두산그룹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이런 거죠. 자, 호두 과자가 100개가 있습니다. 호두 과자가 이렇게 100개를 갖고 있었어요. 아들이 호두 과자를 100개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호두 과자 중에서 24개를 공갈빵 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공갈빵 3개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호두 과자 100개 중에서 24개를 공갈빵 집에 갖다 주면 공갈빵을 3개를 준다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호두과자 시세가 좀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이거는 좀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겼어요. 말을 안 듣고 개기니까 아빠가 보다가, 야, 그러면 한 몇 달 뒤에 호두과자를 12개만 갖다 줘라, 공갈빵 집에. 그러면 공갈빵을 4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니까 이제는 12개만 갖다 주면 돼요. 12개만 갖다 주면 그 전보다도 하나를 더 줘. 4개를 준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억셉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위의 경우에는 24개를 갖다 줘도 지금 호두과자가 76개가 남죠. 그러니까 아들 손에는 남아있는 호두과자 76개하고 공갈빵 3개가 생기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자, 이제 남아있는 호두과자는 88개, 그리고 공갈빵은 4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도 훨씬 좋아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타당한 건가? 적정한 건가?
이거 억셉트 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는 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하여튼 두산의 사업 재편안은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온라인은 지금 뭘 요구를 하고 있냐면요. 네 가지 요구 사안을 제시했는데, 밥캣의 일반 주주들하고 로보틱스 간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두산그룹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산그룹은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 밥캣을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두산그룹이 계획했던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밥캣을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만든 다음에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자, 로보틱스가 가진 밥캣 지분이 46%니까 나머지 지분 54%, 밥캣의 나머지 지분 54%는 밥캣 일반 주주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로보틱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반 주주들한테 밥캣 주식을 다오. 그래서 밥캣 주식을 로보틱스한테 갖다 주면 로보틱스의 신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캣 일반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밥캣 주식을 로보틱스한테 갖다 주고 그 대신에 그 보상으로 로보틱스 신주를 받아가는 주식 교환을 하라는 거예요. 포괄적 주식 교환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하면 밥캣은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가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보틱스는 100% 자회사 밥캣을 아예 합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는 합병 로보틱스 회사를 만드는 거. 그래서 합병 로보틱스 안에는 로봇 사업과 밥캣 사업이 같이 들어있는 거. 이게 두산이 애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두산이 보류를 했습니다. 에너빌리티 자회사 밥캣을 로보틱스 자회사로 만드는 거, 이거는 좀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이거 필요합니다. 왜? 밥캣은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는 것보다는 로보틱스 자회사로 가는 게 훨씬 더 시너지적으로 맞다. 이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 주총에서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10월 21일 날 수정 의결을 한 거고, 다만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순서로 가는 거는 두산이 조금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스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이거 하지 마라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마. 왜? 자, 이걸 하게 되면 밥캣의 주가는 낮아야지 로보틱스한테 유리하겠죠. 또 지주회사인 주두산에도 유리한 겁니다. 밥캣의 주가를 눌러놔야지 나중에 실제로 포괄적 주식 교환을 할 때 로보틱스한테도 유리하고 지주사 두산한테도 유리하니까 지주사나 로보틱스나 이쪽 입장에서는 밥캣의 주가를 좀 눌러야 되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자꾸 그런 걸 의심하게 되면 밥캣의 주가가 활개를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에서는 이거 포기한다, 안 한다고 공식 선언해라. 아예 시장에 공식 선언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산 너네들이 이런 포괄적 주식 교환을 애초에 추진했을 때 이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건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돈으로 1.5조 원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니 그걸 그냥 지금 주주들한테 특별 배당을 해라. 그리고 주주 환원율을 글로벌 동종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연내에 발표해라. 그 다음에 현재 이사회를 개편해서 독립성 확보 방안을 발표를 해라. 11월 15일까지 이사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거나 발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우리 추가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온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파트너스가 어쨌든 간에 주주 행동주의의 어떤 선두주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 6개, 7개 하여튼 우리나라 여러 개 금융 지주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 주주 환원율 끌어올려라, 밸류업 하라는 캠페인을 해가지고 지주회사들이 다 억셉트를 했어요. 온라인이 제시한 것을 다 억셉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펀드들 수익률도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파트너스가 그냥 지분 1%가 있는 단순한 펀드가 아니고 상당히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그 역량이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에서도 온라인이 밥캣에 대한 그 행동주의를 선언을 했을 때 신문에서도 매체에서도 기사를 제법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지금 두산에서도 조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두산의 그 심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짜증난다. 온라인이 왜 우리한테 들어와 짜증난다. 또 하나는 약간 쫄린다. 쫄림과 짜증남 이 두 개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두산의 사업구조 개편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밥켓에 대한 온라인의 캠페인 뭐 온라인을 막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온라인이 평가하는 밥켓의 저평가 상태는 어떤 건지 그리고 EV 에비타 개념은 어떤 건지 그런 걸 이번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